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세 번째 시간입니다. 저번에는 말레이시아의 일반 개요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, 이번에는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도착을 해서 사업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말씀드렸다시피 주재원으로 오게 되는데, 그 주재원으로 왔을 때는 일종의 그 법인을 설립하고 매장을 찾고,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모든 과정들을 직접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왔었는데요. 그 처음에 왔을 때 프랑스 상공회의소에서 나와서 그 케 센트럴 지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. 그 지역까지 가면서 이제 말레이시아에 대한 일반 개요를 말씀을 드렸는데, 프랑스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지가 좀 오래되었고, 그리고 법인을 설립하고 하는 모든 과정들을 그 상공회의소에서 지원을 해주는데, 이제 처음에 왔을 때 필요한 것이 사무실, 그리고 집, 그 다음에 자동차, 그리고 법인 등록, 그 다음에 파트너 발굴, 매장 오픈을 위한 매장 발굴, 뭐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고요. 개인적으로는 그 법인이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그 고용계약이 있어야 되고, 그 이후에 비자, 통장 개설, 그리고 그 학교 등록 같은 이제 일들이 필요한데, 초반에 도착하자마자 한 일이 그 웡앤 파트너라고 여기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큰 로펌이 있습니다. 그 로펌을 찾아가서 법인을 만들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. 그 당시에 그 웡앤 파트너 같은 그런 그 대형 로펌에서는 기존에 그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, 저희는 당시에 그 빠른 시간 안에 법인을 오픈하기 위해서 웡앤 파트너에서 소유하고 있는 유통업 관련된 법무법인을 인수를 해서 그 법인에 있는 그 변호사 등재이사 이름을 현지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온 저희 프랑스 저와 저희 CEO 이런 사람들 이름으로 바꾸게 됐습니다. 그리고 나서 바로 은행 계좌 신청을 했는데, 당시에 이제 스탠다드 차타드는 은행이 그 주거래 은행으로 프랑스에서 시작이 되어서 여기에서도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을 그 시작을 했는데, 이제 아무래도 법인이 생겨야지 은행이 생겨고, 은행이 생겨야지 또 그 내용을 가지고 법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, 그런 그 미묘한 과정들 속에서 프랑스 상공회의소라든가, 그 다음에 여기에는 투자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. 그 미다에서 레터를 발행을 해줘서 통장 개설하는 거를 좀 빠르게 할 수 있었고요. 그리고 개인이 비자가 필요할 때는 고용의 그 WRT라는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. 그 WRT 라이센스를 받으려면 5년간의 사업 계획, 그리고 5년간의 그 투자 계획,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고, 그리고 실제로 그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는 모든 아이템들, 그리고 사업 내용들도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.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 만들어서 연간 외국인의 포지셔닝,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몇 명이나 고용할 건지, 그리고 현지 직원이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, 이제 이런 내용을 따라서 TO를 신청을 해야 되고, 거기에 나서 이제 그 DP라고 하는 그 비자 신청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런 이제 회사 법인 과정, 만드는 과정, 그 다음에 매장을 찾는 과정.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더 중요하게 해야 될 것들은, 일단은 가족들이 현지에서 살 곳을 찾아봐야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KLCC 근처를 좀 찾아봤는데, KLCC는 그러니까 어디를 말씀드리냐면, 한국으로 따지면 그 명동 같은 곳입니다. 그러니까 남대문 가운데 서울의 중심가라고 보시면 되는데, 그 페트로나스라는 유명한 정규업이 만든 그 쌍둥이 빌딩 잘 아시다시피 그 페트로나스 타워가 있는 곳을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굉장히 KLCC 중심가가 되어 있는데, KLCC는 쿠알라룸푸르 컨벤션 센터의 약자입니다. 그래서 모든 외국인들이 한 번쯤은 오는 곳이고 방문도 잦은 곳인데, 일단은 교통체증이 좀 심하고, 그리고 물가도 약간 비싼 편이고, 외국인들이 주로 사는 곳은 그 중심가하고, 가족들이 있는 곳들은 보통 그 거기에서 한 15km 정도 떨어진 몽키아라라는 지역에 외국 주재원들,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한인타운이라고 할 정도의 어떤 리틀 코리아 같은 지역도 있었고,
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갔는데 마치 강남처럼 그 고층 빌딩과 고층 주거 아파트 사이에 굉장히 빽빽한 그런 주거 단지들이 있는 걸 보고, 그리고 그 국제학교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가는데 프랑스 학교나 그 외국인 학교의 그 TO 정원이 많지가 않아서 저는 이제 2차, 3차 그런 후보지를 모색하고 다녔습니다. 그러다가 그 발굴한 곳이 이제 국제학교 따라서 갔던 곳이 있는데, 약간 북쪽에 있는 데사파크라는 지역에 가가지고, 마치 그 유럽 같은 느낌의, 특히 미국 같이 이런 낮은 평수에, 낮은 지역에 있는 방갈로 타운하우스가 있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. 학교가 정해지고, 그리고 집이 정해지고, 그 다음에 차량이 필요해서 렌트카 회사에 가서 렌트카 회사하고 2년 장기 계약을 해가지고 신차를 저희 회사 차로 구매를 하고,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또 그 차가 필요해서 개인차를 구매를 했는데, 뭐 한국 차를 구매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 차 같은 경우에 관세를 많이 물다 보니까 가격이 한국의 수입차 가격이 되어서, 여기에서는 로컬 차처럼 좀 저렴하다고 생각되는 게 일본 차들이 조립 공장을 말레이시아에 만들다 보니까 가격이 싼데, 그래서 그 혼다 차를 구매해서 타고 다니게 되었습니다. 그 법인이 만들어졌고, 그리고 은행 계좌가 개설이 됐고, 차량, 그리고 학교,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가 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그 업무를 하기 시작했는데, 저희는 프랑스 그 유통을 하다 보니까 그 아이템들에 대한 라이센스, 수입 라이센스, 통관, 물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물류 회사를 선정을 하고 3PL이라는 그 물류 대행 업체들도 찾고, 그 다음으로 매장을 찾기 위한 과정들이 시작되었습니다. 그런데 단기간에 매장을 오픈을 하기 위한 그 공간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말레이시아의 그 제도라든가 법 이런 것도 잘 모르는 상태이었고, 그래서 가장 빠르게 오픈할 수 있는 방법이 임대 계약을 통해서 매장을 오픈하는 것이었습니다. 원래 그 이 회사 속했던 회사 자체의 그 목표는 거의 100% 토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. 하지만 그렇게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짓고 공사를 하고 하다 보면은 단기간에 매장을 오픈해서 유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, 단기간에 매장을 오픈하는 방법은 기존에 있는 지역에, 기존에 있는 매장에 저 프랑스 스포츠 아울렛이 입점을 하는 방법들이었습니다. 그와 동시에 토지에 대한 매입 작업도 필요해서 당시에 어떤 방법을 썼냐면, 여기에 그 부동산 관련된 에이전트와 컨설팅 개발회사들이 많은데, 그런 모든 개발 업체들을 모으기 위해서 정부의 도움을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. 말레이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 투자청이라는 곳이 그 마이다라는 곳이 있습니다. MIDA라는 곳. 그리고 쿠알라룸푸르에서는 InvestKL이라는 지역이 그 기관이 있습니다. 그 InvestKL은 마치 그 코트라 같은 역할들을 하는데요. 그 미다와 코트라, InvestKL의 도움으로 당시에 그 대형 컨벤션 홀을 빌려서 말레이시아에 있는 모든 개발업체, 에이전트들 한 300명 정도 초청을 해서 거기에서 저희가 하려고 했던 계획들을 발표를 했습니다. 그 발표 계획 안에서는 몇 평, 그리고 어느 입지 조건, 어떤 형태의 건물,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을 발표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에이전트들과 그 토지주들이 저희가 들어가려고 하는, 그리고 입점을 하고 매입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을 받고 그 뒤로 물밀듯이 제안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이 방법은 제가 그 삼성물산에서 근무를 할 때 그 터키에서 새로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호텔 볼룸을 빌려가지고 터키에 있는 개발업체들 다 초청을 해서 했던 방법과 같은 방법이었습니다. 짧은 기간 안에 정보를 얻으려면 현지에 있는 가장 큰 유력한 사람들 다 모아서 그 사람들한테 한 번에 모든 정보를 전달하고 거기에만
함께 비전과 플랜을 제시를 하면서 파트너를 찾고 그리고 프로젝트를 찾는 방법이었습니다. 그렇게 해서 매장을 오픈하기 위해서 후보지들을 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채용 작업을 시작했습니다.